차갑게 식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그 단단한 벽이 한순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낯선 여자의 문자 아래로 익숙했던 남편의 이름이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미경은 문득 30년 전 그 여름밤의 열기를 떠올렸다. 그날 이후 잊고 살았던 그의 온기가 텅 빈 손 안에 아련하게 잡혔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손은 이미 낡은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다. 덜컥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그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는 순간 미경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금부터 한 여인의 흔들리는 마음과 선택의 순간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8세 미경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반복해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깨울 학생도 준비할 수업도 없었어요. 은퇴한 지 반년.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지만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 남편 준호가 중얼거리며 욕실로 향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인사조차 건성이었습니다. 준호는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미경은 혼자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에는 비슷한 또래의 부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경에게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수진은 미경의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간 나시면 같이 쇼핑이라도 하실까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차지 않았으니까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책을 읽어봐도 요리를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색깔이 바랜 사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탁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미경은 그런 남편을 바라만 봤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물어봐도 그냥 그랬지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준호의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게 말이에요.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의 모임이었어요. 미경은 망설였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옛 모습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경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우진이 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미경의 첫사랑이었죠.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말 미경이 맞네. 전혀 안 늙었어. 우진의 말에 미경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치 18세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너야말로 그대로네. 둘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대화가 이어졌어요. 우진은 건축사로 일하다가 최근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는 몇 년 전에 별거 중이야. 미경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직 남편과 살고 있어. 그렇구나. 우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네. 그의 말이 미경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우진은 미경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의 시간은 달콤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둘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미경아, 연락처 좀 주면 안 될까? 우진의 부탁에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미경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올까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런 어느 저녁 준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왜인지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여진.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메시지는 더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미경은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니요.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누구한테서 전화 왔나?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사무실 일로 연락 온 거야. 준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며칠 후 미경은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어요. 요즘 일이 많아졌나? 미경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응, 새로운 고객이 생겨서. 준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 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경아, 커피 한잔 할까? 미경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비밀이 있다면 자신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우진을 만난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우진은 여전히 다정했고 미경을 배려하는 모습이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요즘 표정이 어둡네. 무슨 일 있어? 우진의 관심 어린 질문에 미경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미경은 남편의 외도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미경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인생이 한 번뿐이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진이 미경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미경은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우진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활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미경에게 공연 티켓을 보내왔어요. 좋은 음악회가 있어. 같이 가지 않을래? 미경은 고민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음악회장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클래식을 감상했어요. 우진이 가끔 미경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 미경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음악이 참 좋네. 미경이 말했어요. 너와 함께라서 더 좋아. 우진의 대답에 미경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연인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경은 준호가 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봤어요. 웃으면서 타이핑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보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누구랑 연락해?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 동호회 친구들이야. 준호는 화면을 재빨리 끄며 답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요. 미경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자신은 첫사랑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우진과 있을 때만큼은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미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그런가?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진을 만날 때면 더 신경 쓰게 되었거든요.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며칠 후 아들 진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던데. 어디 가세요? 진수의 질문에 미경은 머뭇거렸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그래. 그냥 친구요? 진수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시는 건 아니죠? 미경은 아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우진은 자신의 첫사랑이었는데 말이에요. 반대로 친구 영희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미경아,
너도 이제 너만의 행복을 찾을 때가 됐어. 준호는 요즘 어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미경은 남편의 외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럼 더욱 그렇지.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영희의 말은 미경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웃 부인 순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미경 씨, 요즘 젊어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 혹시 새로운 취미라도 생기셨나? 미경은 우진이 자신의 새로운 취미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 아버지는 자기 일에만 바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나이 든 분들이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미경은 답답했어요. 사기라니요. 우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알았어. 조심할게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미경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던 걸까요? 우진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미경은 더욱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경이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여자 구두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둘은 미경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진 씨야.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소개했어요. 바로 그 여진이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에 그 여자 말이에요. 여진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미경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미경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와 마주친 거였어요. 여진이 돌아간 후 준호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야. 업무 관련해서 집에서 정리할 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걸 미경은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경은 우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우진은 미경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힘들었겠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나도 너를 만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미경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달라. 나는 진심이거든. 그때 우진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괜찮아. 미경이 걱정하자 우진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진은 미경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미경아, 사실 나 폐암 말기야. 미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전에 알았어. 시간이 많지 않아.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너를 만난 게 더 소중했어. 미경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우진이 별거 중이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만나려 했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남았어? 의사가 3개월 정도라고 했어. 우진은 오히려 미경을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걸 말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경은 준호가 또 여진과 전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앞섰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황혼의 편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진의 병을 알게 된 후 미경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를 더 자주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외도가 확실해졌어요. 미경은 우연히 준호와 여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둘의 모습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미경은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어디 갔어? 사무실에 있었지. 준호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어요. 여진 씨와 함께.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본 거야?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준호가 말하려던 순간 미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고등학교 동창이야. 첫사랑이었던. 이제 서로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혼하자.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미경은 우진을 만났어요. 준호와의 대화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네. 우진이 쓰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을까? 당신 시간이. 미경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해.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미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진의 남은 시간 동안 함께하기로요. 비록 짧지만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들 진수는 부모의 이혼 소식에 충격받았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미경은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 수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 그 남자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와 나는 이미 끝났어. 그날 밤 미경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이혼 절차를 마친 미경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공간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우진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미경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해 보였어요. 둘은 함께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마지막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우진이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우진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우진을 미경은 매일 돌봤어요. 미경아,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 우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개월 후 우진이 세상을 떠났어요. 미경은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짧았지만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경은 우진이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경아,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이제 너만의 행복을 찾아.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게. 미경은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우진이 준 사랑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몇 달 후 미경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미경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아들 진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 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세요. 미경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진과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말이에요. 저녁 산책을 하며 미경은 생각했어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산책로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도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경은 우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우진아. 나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58세. 이제 막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였어요. 미경은 웃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인연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미경처럼 용기 있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은빛 로맨스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